번째 사건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건 뭔가 좀 사연도 있을 것 같고 마음도 맞아요. 좀 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래도 되나 싶은 내용입니다. 버려진 아이 15년간 키웠는데 아들에게 살해당한 양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여기는 이제 광주지법에서 이제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김모구 15살이에요. 김모군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을 이제 열었다고 하는데요. 요 사건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에 올해 올해 1월 1월이요. 사건이군요. 진도네요. 또. 네, 진도예요. 진도 그 자택에서 양어머니 64세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데 이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 그러니까 A 씨는 양어머니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양어머니는 2010년 9월 1일 날 집 근처에 버려져 있던 김군을 발견해서 그냥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김군은 버려진 아이군요. 예, 버려진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김군은 사건 당일 A 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폭언과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군은 다 인정을 했어요. 자기 그렇네요. 인정을 하면서도 피고인인 그 양어머니가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 시달리며 이 피고인한테 결국 비극적인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이제 선처를 호소했죠. 지금 어쨌든 뭐 양 아들이죠. 네, 자신의 양 어머니를 죽인 어쨌든 살인자입니다. 근데 그렇죠. 자신이 자책하면서 범행을 뉘우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양 어머니를 내 손으로 죽였습니다. 내 손으로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일단은 국민참여재판은 네. 피의자 측에서 신청하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 측에서 기본적으로는. 나는 싫다 하면은 못하는, 예. 네. 어쨌든 간에 이제 피해자 측에서 신청을 하고 일반 국민이 7명이 배심원이 되고 이제 1명이 예비 배심원인데요. 근데 이게 배심원들의 평결은 어쨌든 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예, 권고적 효력은 갖기는 하죠. 그래서 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호소할 만한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 내용들이 그렇겠죠. 있을 때, 예. 그래서 지금 물론 기사상으로만 나왔을 때는 정말 뭐 버려진 자식을 자기 자신처럼 애지중지 키워준 양 어머니를 살해한 건, 정말 천하에 이런 나쁜 놈도 없을 정도의 심각한 범죄자지만 근데 또 항상 이런 뉴스에는 이면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 기사를 처음 보면서 딱 들으면서 이게 뭔가 분명히 있다. 이면적인 게 이 기사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쓸 수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나오진 않았지만 무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양어머니 A 씨도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사실 이제 그 양자로 입양을 해, 그러니까 호적에 올려야 그쵸. 되잖아요. 근데 호적에 올리지 않고 키운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확실하게 좀 찝찝한 것이 집 근처에 버려진 자식을 입양 절차 없이 키웠다는 건 법적으로는 사실 부모 자식 간이 자식은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출생 신고가 어떻게 돼 있는지조차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누군가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어머니가 안 해준 거잖아요. 혹은 출생 신고를 친부모가 하고 버렸다? 그러면 친부모가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중학교까지 갈 수는 없어요. 이제 중학생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상상하게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거죠. 뭔가 뒤에 사연은 좀 더 있을 있어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지금 15살 중학생이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지식은 없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서울에서 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진도에서 임해면 자라났기 때문에
꽤 시골이라 이런 재판 절차나 이런 거를 이 중학생이 알긴 힘들었을 거고 네. 아마 중학생이 가해자의 여러 가지 이면적인 상황을 안 변호인이 아마 국선이겠죠. 국선이죠. 네, 변호인이 아 뭔가 이렇게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정을 좀 호소하고 싶은 게 분명히 맞아요. 있어 네. 보이는 측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아무리 그 피고인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 뭐 어쨌든 변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근데 국민참여재판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신청을 한 이유는 이면은 정말 분명히 예, 변호사가 이 피고인을 변론할 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학대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건 이건 어쨌든 범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특정 사각지대 영역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그 학대와 방임에 있어서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약간 좀 씁쓸한 마음도 같이 드는 게 이번 사건이네요. 이어가지고 네. 유사한 지금 하나가 더 있어서 두 번째 두 칸 좀 넘어서 예. 세 번째 뉴스 먼저 조금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적장애. 예, 예. 지적장애 가진 70대 이웃 예. 노동력 착취한 남성 검찰 송치. 네. 물론 아까 전에 저희가 언급드렸던 그 양어머니를 죽인 그 아들에 대한 게 무슨 뭐 노동 착취나 뭐 학대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장선상에서 좀 다른 사건을 좀 했으면 하는데 네.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요 사건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참 예전부터 일어났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전부터. 그리고 웹툰이나 영화에 약간 때로는 단골 소재처럼 그렇죠. 사용되기도 맞아요.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은 그 공권력의 힘이 강하게 닿기 힘든 혹은 공권력이 지역 유지들의 어떤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외진 지역에서 진짜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예전에 염전으로 팔려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배에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막 확 드러난 건 아니었지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염전에서 정말 일하는 그 장애인에 대해서 어쨌든 뭐 고발이 된 거죠. 장애인 네. 단체에 고발이 돼서 사건을 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 예, 그래서 언론에 나오기도 했고. 근데 참 좀 여기서 좀 아깝죠. 놀라운 거는 그 당하신 분 피해자분이 70대 예요. 70대세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노동 착취를 당한 건 훨씬 더 오래 전부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요 내용이 뭐냐하면 그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건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해가지고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장애를 가진 70대 이웃 그 사람에게 농사일을 강요하고 면세유를 가로챈 거예요. 면세유. 그러니까 그 농업인이 사용하는 그 면세유 카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해자 네. A 씨는 농사를 하는 거죠. 아니 농사꾼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농사꾼이었으면 아니지. 본인도 본인 것도 사용하고 하고 이 사람 것도 이 사용한 거지. 사람도 농사 짓는 걸로 신청을 그렇죠. 해서 두 개 다 두 개를 본인이 다 본인이 쓴 가르쳤다. 거죠. 150만 원이면은 사실 15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렇게 시골도 아니에요. 청주시 상당 구로 돼 있는 걸로 봐서 예. 완전 시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래서 들켰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아마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분이 지적 장애를 가진 이 피해자분이 직접 고소한 건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요 사실을 알고 도와준 것 같아요. 뭐 장애인 단체일 수도 있고 네. 주변에 이제 또 그 이웃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물론 그 장애인 분들, 특히 지적 장애인 분들을 착취하는 부분은 뭐 우리나라 여러 사건들 중에서 암암리에 뭐 드물지 않게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좀 주목을 했던 지점은 70대 노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장애인 분들을 가족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최근까지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한 분 있으면 그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장애인이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좀 관리를 해주시고 네. 그 이후에는 형제가 관리하거나 혹은 조카나 자녀분들이 관리를 해줬는데 네, 혹은 뭐 장애가 심하시면 결혼을 못 하시니까 자녀분은 없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형제나 조카가 관리를 해준 거예요. 돌봐준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연령은 더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니까 네. 주변에서 돌봐줄 수 있는 형제나 조카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져 버렸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뭐 그 이야기를 한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그 장애인 분들의 80%가 서울에서 살고 있대요. 근데 서울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굉장히 장애인 분들이 살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가 복지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죠. 잘 돼 있는데 지방은 반면에 이제 그러한 복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서울보다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장애인분들이 좀 사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공무원이나 뭐 NGO나 이런 분들도 좀 인원이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고령 사회죠. 네. 예전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였고 고령 사회였고 이제는 초고령 초고령 사회거든요. 사회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 다음으로 초고령 사회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은 노인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지금 80대 후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노인 문제는 급격하게 더 심해질 텐데 건강한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지금 정부에선 빠듯한데 장애가 있으시거나 플러스 장애죠. 네, 네. 이런 경우는 더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점점 심각해지죠. 이거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건 매주마다 나와. 맛있는 거 사줄게. 인천서 초등생 유인하려 한 40대 40대 남자 구속. 요번에는 네. 40대네요. 지난번에는 그냥 찰딱선이 없는 나쁜 놈의 20대 새끼들이 초등학생 유기하려고 그러다가 들켜가지고는 욕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또 40대입니다. 네, 이거 어디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거예요? 인천에서 이것도 인천이네요. 인천서 그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 씨 40대를 구속했는데 이 A 씨는 지난 8일 날 오후 3시 30분쯤 그 인천시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문 밖을 나서는 5학년 B양에게 접근해가지고요.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 요렇게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 5학년 B양이 네, 싫다고 거부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B양이 되게 이렇게 똑바르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학교 하지만- 앞에서 낯선 사람이 나 데려가려고 하니까 싫어요. 그렇죠. 네. 싫어. 안 가요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데려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B양의 할머니가 네. 나오신 거예요. 큰 손녀 이름을 부르니까 이놈이 달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B양의 엄마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경찰은 주변 그쵸, CCTV 다 다 있으니까요. 확보해가지고 신고 6시간 만에 9일 날 오후 5시 30분쯤에 이제 A 씨를 긴급 체포했죠. 네. 뭐라고 변명합니까? 네. 그런 건가요? B양이 귀여워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다. 다른 의도 없었다. 아니, 고 그러면- 진술했어. 아니 이게 진심이면 할머니가 왔을 때 도망가지 말아야지. 손주가 너무 예쁘네요. 할머니 혹시 뭐 오시는데 더우셨을 텐데 여기 편의점에서 제가 할머니랑 이 손녀한테 뭐 아이스크림이나 시원한 음료수 하나 좀 사주고 싶습니다. 이랬으면 우리가 이 말을 믿지. 그 약 먹었어. 이 인간은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건데 도망가 놓고 절대 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 발부됐는데 실은 저번에 그 20대 3명 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영장 기각됐고 이거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분명히 달라요. 뭐냐면 이 사람은 이와 유사한 전과가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100%.
100%.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 여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네. 뜬 거군요. 그렇죠. 예, 분명히 이 건 말고도 다른 건이 있고 그 전에도 이런 걸로 뭐 약취인까지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그 전과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진짜 위험했던 거네요. 다음 뉴스, 다음 사건은 제가 궁금한 이야기 YS도 비슷한 거 한번 했었어요. 아, 진짜로. 그랬어요? 네. 이게 로맨스캠이죠? 그 우리 전전주인가 이 네.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총각님께서 했잖아요. 준비 쫙 해가지고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로맨스캠 관련된 얘기했죠. 거 다 설명을 네, 해주셨죠. 그 중에 네. 이제 로맨스 로맨스 스캠과 관련된 스캠. 사건입니다. 미군 남친이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2천만 원 송금하려던 70대 여성. 이거 정말 다행인 게 송금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송금하려던 송금 전에. 상황에서 경찰에서 확인한 거군요. 어떤 상황인가요? 요거 이제 그 15일 날 서울 경찰청 기동순찰 때 거기서 또 이제 이 신고받고 나간 건데요. 지난 8일 오전 9시께 서울 금천구 소재 은행에서 70대 여성 A 씨가 약 2,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해외로 송금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요즘은 이런 거 다 확인 가능하니까요. 그럼요. 중간에.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 A 씨는 그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서 가까스로 이제 피해를 모면했는데 A 씨가 최근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자신을 퇴역을 앞둔 미군이라고 속인 그 사칭범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네. 댓글 이걸로 보시죠. 아. 핸드폰 제가 개인 핸드폰 확인한 거 아닙니다. 개인 핸드폰 확인한 거 아니고요. 지금 앞에 댓글이 안 뜨다 보니까 제 핸드폰에다가 댓글 좀 띄워가지고 네네네.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아니 뭐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그 로맨스 막 그렇죠. 이 SNS를 해가지고 이 70대 여성분은 진정한 사랑에 빠지셨던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칭범은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가고 싶다. 택배 비용과 기급 경비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나는 진짜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미군인데 나 한국에 조만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는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겠죠? 하면서 접근을 했겠죠.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미국에서 뭐 돈 묶인 게 있는데 이 돈을 좀 풀어줘야 내가 한국을 들어갈 수 있다. 혹은 또 다른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거액을 지금 뭐 한국에다가 맡길 예정인데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를 너가 조금 관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돈을 보내려 그러니 뭔가에 막혀가지고 일정 부분의 금액을 내야지만 이 돈이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돈만 좀 내줄 수 있겠니?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완벽한 시나리오가 나오지? 궁금한 이야기 Y 덕분입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봤던 그 사건에서는 이미 2, 3억대의 피해를 입으신 거의 7, 80대 할머니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진짜 그 남자가 실존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나랑 사랑하는 사이라고 믿고 계시고 이 돈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1도 없고 더 보내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아니 왜 내 돈을 보내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경찰들한테 막 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냥 계속 설득을 한 건 이거 사기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 설득해도 안 믿으세요. 가족은 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또 약간의 자기 생각 고집이 더 강해지잖아요. 완고해지는 거죠. 완고해져.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뭐 사별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같이 살고는 있더라도 아유 우리 집 그 남편 별로 나 사랑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이미 이혼하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라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라인이나 이런 걸로 뭐가 메시지가 오면서 사진도 같이 오거든요. 사진에 신분지까지 같이 와요. 그치. 그러면서 나 지금 어떤 사람이고 뭐 해외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뭐 의사인데 내가 너를 우연찮게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를 보면서 알게 됐다. 나는 참 우리 남편 말이 명언인 것 같아. 저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왜 나도 좀 돈 많고 괜찮은 남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막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야, 돈 많고 괜찮은 남자가 미쳤냐 너를 만날게? 남편분 왜 그러세요? 아니,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청룡님 뭐가 어때서요? 그쵸? 그런데, 근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결국은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 내가 정말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도 못 믿을 판에. 지금 댓글창 난리 SNS에. 났어요. 댓글창에 지금 청룡님! 예? 네? 약간 이 귀여움에 대한 반응과 정신 차리세요! 아니, 진심이 아니라,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뭐, 네. 얘기하다가. 저희가 어쨌든 그 로맨스 스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조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다행히 그래도 경찰이 이 피해를 막았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걸 막지 못했다 그러면은 정말 이 돈 찾을 수가 없거든요. 못 찾아요. 이건 이미 뭐, 벌써 갔어. 근데 정말 이런 일들은 현실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거는 교육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특히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 노인분들이세요. 예. 저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이런 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외로워서거든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저는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도 좀 하시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뉴스. 나 너무 가슴 아파. 한동안 너무 마음 답답하고 씁쓸하고 또 정말 애도의 마음을 보내는 그런 뉴스입니다. 구명조끼 벗어준 해경 실종 직전 영상 공개. 캄캄한 바다서 30분간 사투. 이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영상도 보시고 뉴스도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떤 뉴스인가요? 이제 14일 공개된 해경의 순찰 드론 영상에서 지난 11일 새벽 이경사가 인천시 옹진구 영흥동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A씨를 만나고 실종될 때까지의 모습이 담겼는데 이것을 이제 공개를 했죠. 요게 그 당일 14일, 11일 날 네. 오전에 2시 54분쯤에 이제 새벽이잖아요. 이 중국 분이 다리가 다치셨군요. 예, 그러니까 바다 그 안에 있었던 거지. 이제 네. 아마 새벽에 무슨 뭐 그 갯벌에서 뭔가를 하셨을 거예요. 잡으려고. 작업을 하시다가. 예. 그다음 이제 발을 다쳐서 거동에 어려움을 겪자 업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실은 이게 뭐냐면 2시 43분에 그 영흥 간 거예요. 거기를 그 장소를 이제 네. 신고를 받고 갔을 거예요. 분명히 신고 받고 갔는데 이 중국 국적의 그 70대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발을 다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는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줘서 구명조끼를 입게 하고 그 장갑 그거를 이제 발에다가 이렇게 끼워주고 자기는 지금 바닷속인데도 지금 이 구명조끼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 뭐 같이 나오다가 이제 물이 파도가 막 밀려 밀려오고 들어오는 거죠. 하니까 거기서 갯벌이니까 이제 막 이제 네. 물이 차는 거죠. 네. 그다가 손을 놓쳐가지고 이 우리 젊은 해경이 물에 쓸려간 건데 정말 바다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급격하게 차오르더라. 무섭게 차오르잖아요. 무섭죠. 너무 무서워. 막 그게 보이잖아요. 막 물에 차는 게. 이게. 근데 왜 이 해경분 혼자 가셨는지. 아니야 진짜 이거 너무 열받은 게 그날 영흥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 모두 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4명이 휴게 중이었어.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바다에 그 갯벌에 사람이 고립돼 있다. 그러면 일어나서 휴게는 말 그대로 쉬는 거지. 이런 신고가 떨어졌을 때는 일어나서 나가야죠. 그렇죠. 어떻게 쉬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혼자 거기를 가냐고요. 혼자. 그리고 이게 그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상에서 계속 그 재난 통신망, 안전 통신망 들고 이 시계 손전등 들고 있잖아요. 구조 요청 계속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이게 2시 43분경에 물이 차올라서 추가 인원이 투입이 필요하다. 그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한테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또 없었던 거야. 그리고는 계속 이게 물이 차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인께서 이 감당을 하지 못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싸늘한 시신으로 실종된 다음에 발견이 되신 거죠. 그렇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중국 이 70대 노인을 구조하기 위해서 갔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해경 분께서 하셨을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적어도 구명조끼가 있으면 물이 들어오더라도 어쨌든 구조는 그렇죠.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 노인을 아는 채 일단은 구조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 옷을 우선 내 구명조끼를 우선 이 노인에게 입힌 다음에 내가 노인을 부축해서 나가는 게 맞을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고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거는 아마도 해경 입장에서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쉽지 근데 않았을 지금 거야. 일단은 구조를 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아마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어디까지 추측입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보면은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있을 때예요. 거의 가슴 높이 정도까지 네. 차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70대 노인을 이렇게 부축해서 가려고 하면 70대 노인은 계속 깔아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데려가기가 더 힘들겠다. 차라리 70대 노인에게 이 옷을 입혀서 물 위에 띄우게 한 다음에 내가 그분을 붙잡고 나가는 게 조금은 더 구조 유리할 수 가능성이 있죠. 높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물이 더 높게 오면서 파도가 심하게 치니까 어느 순간 손을 놓치게 되신 그리고 거죠. 이제 그 중국 국적 70대 남성이 또 발을 다쳤기 때문에 아마도 더 걷지를 못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또 해경이니까 수영은 뭐 정말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도 있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지만 근데 아마 이때 당시에 본인은 정말 내가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더 커졌을 거라고 더 생각합니다. 컸을 거예요. 네, 컸을 그래서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다가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이거 보고 눈물 흘렸다. 젊은 사람인데 명복을 너무 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중국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은 생명이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어떤 작업 때문에 가 계셨을 가능성이 가장 크시겠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작업을 시킨 사람은 또 아마 한국 사람이겠죠. 사람일 가능성이 네. 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에 대한 생명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은 맞아요. 좀 들고요. 근데 다만 저희들이 조금 화가 나는 지점은 왜 혼자 보냈느냐, 그리고 이 위험한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왜 빨리 추가 인원이 가서 혹은 헬기가 가서 이 해경을 구조해주지 못했느냐, 도와주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영상에서. 그러면은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영상을 드론이 찍었잖아요. 보고 있었다는 보고 거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드론은 누가 작동한 거야? 에? 그렇네요, 진짜. 아니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3시 30분, 33분 뒤에서야 30분 촬영이 된 건데 3시 27분까지 이게 촬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3시 30분쯤에서야 실종 보고를 받고 중부 해경청에 항공기 투입을 요청하고 함정대와 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냈다?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젊은이 목숨 하나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분은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이 해경 이분은 위에 드론이 떠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 추가 인원이 오겠다. 그렇죠.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내가 조금만 버티면 되니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구명조끼를 빨리 이분한테 착용시켜서 일단은 구하자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드론이 왜 거기에 이 출동하자마자 드론이 같이 간 건지. 저 사실 이게 너무 의문점인 거예요. 자꾸 보면 볼수록.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해양경찰청에서
관련된 의혹과 의문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명명백백히 조사해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직무유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 당연히- 사람의 귀한 해경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죠. 당연히 네. 져야 돼요. 아주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경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정말 그 명복을 빌고 아니 가족분들- 34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결혼했으면 뭐 처하고 아이 얘기가 나왔을 텐데 결혼을 안 한 것 같아. 그러면은 34 이거 생떼 같은 자식을 보낸 부모 마음은 또 어떻겠냐고요. 가족분들한테도 너무 정말 속상해. 그 아드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내미 막 찍어 올릴란다. 올릴란다님께서는 그러니까 2인 1조로 가셨더라면 구명조끼가 한 개 더 있었더라면 아, 여러모로 악재가 겹쳤다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깝네요.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휴, 참,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속상하고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거는 이건 뭐야 이 인간은 스토킹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 뭐죠? 카드키 복제에 침입한 옆집 남자. 예, 호기심에 범죄자 취급 마라. 뻔뻔하게. 뻔뻔함. 예. 근데 이거 뭐예요? 요거는 뭐 그 JTBC의 사건반장이라는 그 네네네네.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보자 제보를 A 씨가 받은 거군요. 예. 근데 이 A 씨는 그 집 그러니까 그 문이 열린 그 집에 남자 이렇게 살고 있는 분의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가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아, 여자친구가 제보를 한 거군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더라고.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예. 그럼 남자 집을 침범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10일 날 남자친구 자취방을 이제 갔는데 네. 요게 그 자정이 지난 시간에 초인종이 여러 번 울리더니 현관문이 띠리릭 하고 벌컥 열렸다는 거예요. 자정이면 밤 12시가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에 이제 근데 네. 남자친구는 지금 그 자리에 없었던 아니 상황.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던 같이. 상황이고요. 예. 네. 열렸다면서 남자친구 집에 원래 벨트가 있는 거예요. 벨을 누르고 튀는 도망가는 거. 예. 아이들이 막 그렇죠. 장난치고 예. 막 이런 경우도 있죠. 네네네. 있죠? 그래서 이제 벨트가 자주 있어가지고 벨이 울려도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문이 열리니까 너무 놀래서 이거 뭐냐 이랬더니 그 남자가 남자친구가 그렇죠. 같이 있던 관리인이다. 남자친구가 네, 남자친구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불청객이 관리인이다. 위층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왔다. 근데 관리인이 열쇠가 있나요? 아니, 수가 있나? 열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 마스터 키?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스터 키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도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연락 잘 받아라 이러고 나갔는데 야 이상하니까 네. 남자친구가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1년 넘게 살아도 관리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관리인이 있냐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관리인 없다. 우리 건물에 관리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이상하잖아, 남자친구가.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옆집하고 옆집을 다 확인을 했더니 옆집에서도 그 옆집에 사는 남자가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누군가 누르고 들어왔더라. 이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경찰 신고하지 말고 잠깐만 이렇게 되는 게 잠깐만. 그래서 자기가 초인종 누르고 들어온 사람이 자기다. 옆집 살던 남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생각하고 있는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냐? 뭔 소리야 이거? 이거 물었고 남자친구는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 그랬더니 도대체 왜 이렇게 했니? 그때면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주거 침입한 거 나 안다. 근데 호기심이다. 경위를 물어보는 거면 호기심이라고 답하겠다. 이런 정신 나간. 근데 지금 이 카드키를 어떻게 가지게 된 거예요? 옆집 사람은요? 입주 전에 집이 비어 있을 때 미리 카드키를 등록했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같은 기계니까 음.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렇죠. 들어가서는 내 카드 키가 되도록 세팅을 해놨다는 거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와. 이 집이 뭐냐면 이 남자 들어온 사람도 대학생이고 지금 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같은 대학을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게 기숙사 같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오피스텔처럼 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그런 데였던 거지. 근데 더 웃긴 거는 더 황당한 거는 그 전에도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나 아무 짓도 안 했다. 집에 들어왔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다야. 와, 도대체 왜 남의 집은 왜 들어가냐고. 목적이 궁금하네요. 네. 근데 일단 어찌됐건 간에 다행인 건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혼자 있었다거나. 남자친구 집에 혼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남자친구를 기다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다행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같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거였지.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 자리에 없었다 그러면 너무 끔찍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그 A 씨가 집주인 통해 가지고 CCTV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이 남성이 카드키로 방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는 열어보고 도망가는 게 찍힌 거예요. 되는지를 확인했던 거군요. 찍힌 거야.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지금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죠. 너무, 와, 너무 불안하잖아요. 무섭다, 네. 근데 이게 정말 그 우리가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도우락이 이제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도어락하고 그 다음에 또 열쇠를 한두 개 정도 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걸쇠 말고. 걸쇠 말고요. 예, 아예 그냥 아예 열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러면 또 굳이 도우락이라는 게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 없어요. 그 도어락이 우리나라만 굉장히 잘 돼 있지 외국에는 거의 키로 열쇠로 이렇게 문 열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던데.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뭐 사건으로 해서 다른 형사님들 그 사건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뒤에 있는 베란다, 그러니까 복도 통로죠. 복도 통로에서 몰래 이렇게 잠복해 있으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은 숫자를 조합을 보는 그렇죠. 거죠. 예. 네. 한꺼번에 모든 숫자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거기서 계속 몇 번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손이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있잖아. 거 보면서 이거구나 저거구나 한 개, 알죠. 숫자 한 개씩을 맞춰가면은 어느 집이든지 다 그 번호를 알아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편리하긴 하지만 이 비밀번호식 도어락이든 이 마스터키가 있는 그 전자식 도어락이 취약점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이거 안 쓸 수도 없고 참 이거 답답할 노릇이네. 박올리아님 변태인가? 무섭죠. 예, 무섭죠. 대학생 싹수가. 예, 맞아요. 미션 임파서블이래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 남의 빈집을 자꾸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지 사람들은? 내가 정신과 의사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가 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한가 봐요. 의외로 많아요. 네. 의외로 관음증들 많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저한테 왔던 피해자 한 분도 여자분이신데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옆집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튀어나와가지고는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걸 문을 억지로 닫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옆집 사람이 사람. 내 직장 상사였어. 진짜?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 근데 본인이 옆집 사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직장 상사인데요? 근데 직장 상사가 거기로 이사 왔을 가능성도 있죠. 겁나 무섭죠.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나 소름 정말 끼쳐. 방금 막 소름 끼쳤어. 세상에 정말 요즘들은 내가 요즘 자꾸 이렇게 이런 것만 자꾸 제가 경험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세상이 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비밀번호도 한번 바꿔야겠네요. 그리고 마스터키 같은 것도 한번 리셋하시고. 나 비밀번호가 벌써 20년째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누가 노리면 진짜 타깃이 될 수 있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밀번호 바꿀 때 주기적으로 좀 바꿔주시고, 마스터키 항상 이사 가면은 완전 올 리셋으로 딱 해가지고는 기존에 등록돼 있던 마스터키들 다 사용 못하게끔 조치 취하고.